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베를린에 와 있고요. 제가 베를린에서 여행할 주제는 크게 다크 투어라고 그러죠. 다크 투어리즘. 어떤 나라든 간에 뭐 밝고 긍정적인 역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어두운 역사, 기억하기 싫은 역사,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독일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베를린에서는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그때 과거의 역사를 지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안 좋았던 역사를 잘 반성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서는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들린 곳이 베르나누어 거리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 보면 베를리너 마누어라고 되어 있는데, 마누어가 독일어로 벽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베를린 장벽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1961년부터 1989년에 이제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여기 베를린 장벽이 있었다라고 바닥에 표시석이 있어요. 1961년도에는 저렇게 벽이 확실하게 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기가 흘러가서 1986년도에도 여기 보면 이제 벽이 이렇게 보이고, 1990년 되니까 벽이 사라졌죠. 그죠?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있었다가 붕괴되는 그 흔적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장벽이 있었던 이 흔적들을 이렇게 철 기둥 같은 걸 세워가지고 이렇게 여기 장벽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장벽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베를린 장벽 기념공원이라는 곳이 나올 겁니다. 여기 중간에 뭐가 있는데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사진으로 남아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버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 누르면 오디오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아이한테 설명해주는 엄마의 모습이 멋지네요. 하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밑에서 봤을 때는 별로 안 높아 보였는데 계단이 제법 많네요. 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하는 걸 보니까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뭐 통일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좀 왕래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북쪽이 막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섬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나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통일교육론 뭐 이런 수업 같은 거를 이제 들었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독일하고는 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독일은 그래도 동서독이 나눠져 있었지만 둘이 전쟁은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골이 더, 감정의 골 이런 것들이 더 심하기 때문에 통일하는데 독일보다는 더 어렵지 않나. 그리고 통일하려면은 우리나라랑 그리고 북한 이 둘만의 어떤 합의 가지고는 쉽지 않죠. 그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하고도 다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더욱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상 통일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거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통일을 못 하더라도 이제 서로의 그냥 존재를 인정하고 그냥 좀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건 또 어떠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가 이제 베를린 장벽 기념공원이고요.
Udo Dillig, 25 years old, drowned on the 5th of October 1961. 좀 전에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불러주는 것처럼 여기 장벽을 넘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뭐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기 오디오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진으로 다 그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간단하게 점심 먹을 거 좀 사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면 좀 이상한 게 맥주가 마트에는 시원한 게 없어요. 다 바깥에 그냥 있는 거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려면은 그냥 펍이나 이런 데 가서 마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맥주 가격이 되게 착하긴 한데 차갑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뭐가 좀 아쉽습니다, 마실 때마다. 이거 독일도 교통이 되게 복잡하네. 한국처럼 이렇게 지하철 하나로 다 다닐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진짜 다니다 보면. 당연히 스크린도 이런 거는 없고 어디서 타는지 표시도 없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서 있다가 타야 돼. 저는 지금 이제 미테구에 있는 그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찾아서 가고 있어요. 여기가 시내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저 한승을 한 2번인가 각기 다른 종류의 교통수단으로 지금 한승을 계속 해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지하철 타고 내리면은 이렇게 직진 조금만 하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길 끝에 소녀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 조금 안에 뭐 이렇게 숨겨져 있나 했더니 그냥 이렇게 길가에 바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몇 군데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제가 베를린까지 와가지고 평화의 소녀상을 본다는 게 참 느낌이 새롭고 신기하네요. 여기 보니까 이제 독일어로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평화의 소녀상. 얼마 전에 그 극우단체에서 여기 와가지고 철거하라고 막 시위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 맞나 싶어요. 그냥 일본 가서 살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독일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한 한국말 가지고 그런 시위를 하는지 너무 한심하고 진짜 뭐라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28일에 제막식을 했습니다. 일단 일본 애들이 이걸 알면은 방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돼 가지고 극비리로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평일인 월요일에 오후 3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안 다닐 것 같은 그런 시간에 이렇게 제막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막식이 끝나고 며칠 후에 바로 일본 정부가 바로 다음날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곧 이게 철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철거 명령서가 떨어지게 돼요. 근데 거기 지금 맞서 싸워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이 설치 기간을 계속 연장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최종 목적은 이제 영구 설치를 법안으로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목적인데, 일본의 방해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극우단체가 여기 와가지고 일본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철거하라라고 하는 목소리. 도대체 어느 나라 그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보다 보면은 2가지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이 조금 느리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남과 북이 갈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정치적인 에너지 소비가 크고요. 뭐 빨갱이니 뭐니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예전만큼 먹히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소모입니까? 자, 그리고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이 조금 느리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2번째, 이건 이승만 정부가 잘못한 건데 반민특위를 해체하면서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 극우단체들이 여기 와서 시위하는 것처럼 여전히 친일파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나라 사회,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저는 발전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부러운 게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처벌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카이저 빌헬름 교회는 2차 세계대전 때 여기 폭격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흔적을 남겨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 옆에 중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부서진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교회 옆에 여기 작은 이 건물로 들어가면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Ist bis heute sprichwörtlich der erste Zweig.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걸림돌을 찾아서 한번 가볼게요. 크리스토퍼스타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장애물이라고 하는, 또는 뭐 걸림돌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 곳곳에 걸림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원래는 저게 그 바닥보다 조금 많이 솟아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발에 걸리는 건데, 뭐 그런 의미보다 과거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똑같은 것을 이제 반복하지 말고 늘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저렇게 항동으로 새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그들의 잘못된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보여지는 거죠. 과거의 가오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겠다. 우리 옆에 있는 어떤 나라하고는 완전히 조금 다르죠, 그죠? 역사를 대하는 방식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지고 역사를 대하는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